내 몸도 보고 건강도 고고 내 몸 살리는 건강 체크타임 살리고 예. 자 오늘도 보이지 않는 내 몸속의 질환들 체크할 시간 준비됐나요? 너무 속속들이 자꾸 공개하는 것 같아서 부끄럽네요. 저는 아무래도 이 체지방이 너무 다 이제 오픈이 돼가지고 예, 그거에 대해서 주변에서 많이들 걱정을 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딜 가나 언니가 그래도 나 때문에 많이 가르쳤는데 언니는 만만치 않아요. 높잖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건강을 살려주실 정신의학과 전문의이십니다. 임수근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니 무슨 아이돌 가수 같이 생겼어. 니콘 씨인 줄 알았어요. 살리고에는 훈남 훈녀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와. 또 설날인데. 그러니까요. 설날 계획들 세우셨나요? 어떻게? 네, 일단은 뭐 설날에는 조금 먹고 그러더라도 계속해서 이 뱃살을 보면서 뭔가 이게 자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안 빠져 진짜.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뱃살은 진짜로 약간 북박이에요. 왜 그래요? 근데 우리 다이어트를 왜 정신의학과 선생님을 오셨어요? 잘못 모신 건가요? 다이어트도 호르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처럼 다양한 성인병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1kg 늘어날 때마다 당뇨병 발생 위험이 남성은 2배, 여성은 7배까지 1kg에 7배. 그래서 제가 오늘 내장 지방을 타파하는 간단한 팁도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나면 돼요. 댁에서 운동을 하셔야만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 물병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운동법을 3가지 알려드릴게요. 다리를 양쪽 어깨 너비만큼만 벌립니다. 그리고 양손을 머리 위쪽으로 올리시고 오른쪽으로 한번 스트레칭. 이거 진짜 오래 하면은 이거 허리선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자극돼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양쪽 옆구리 자극도 되고 복근도 강화되는 복합적인 효과를 가지는 간단한 운동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 유연해. 아우 왜 이렇게 나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누가 뚝 소리 났는데? 이게 근데 보기보다 하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많이 못해요 이거 은근히. 반대쪽 발을 뻗으면서 한쪽 발도 뻗어주는 동작이에요.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네. 허리가 굽어지지 않도록 반듯한 자세를 유지해 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1, 2, 3, and 4, 5, 6, 7. 한 번 더 갈게요. And 1, 2, 둘이 and 4, 5, and 6, and 7, 8. 선생님, 좋네요. 예.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 제일 예. 잘하시는데 예. 체지방률이 저번에 30몇 35 나왔어요. 35 나왔죠? 예. 물병을 가슴 높이에 듭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다른 한쪽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5, 제가 6, 7. 에어로빅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음악 주세요. 먼저 이렇게 준비 운동을 해야 돼요. 5, 6, 5, 6, 7. 오, 잘한다. 1, 2, 3, 4, 2, 다리 올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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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리고, 빨리 한다고?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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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아니 운동 끝나고 물 한 모금 딱 마시면 또 깨어날 것 같아요. 이게 쉬워 보이잖아요. 숨차 벌써 숨차다. 1분만 해도 숨이 찹니다. 여기서 운동과 함께하면 좋을 두 번째 솔루션. 뒤졌어? 했었는데 호르몬 불균형 맞춰가지고 다이어트 도움 된다고 얘기 들었었어요. 시서스는 비만과 각종 질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인도 특정 지역에서 자생하는 담쟁이 넝쿨과의 식물입니다. 뚱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비만 호르몬이 불균형할 때 우리 몸에 지방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이 불균형하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많이들 착각하는 게 막 뭐 하다가 당 떨어졌어 뭐 이러면서 먹잖아요. 당 떨어진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속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부터 뚱보 호르몬 3총사를 말씀드릴게요. 3가지인데 첫 번째 거는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입니다. 렙틴? 많이 들어봤어요. 렙틴부터 살펴보면 이 호르몬은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 식욕을 억제해주는 게 맞는데 이 외에 염증 반응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렙틴이 불균형하면 유방암, 대장암 등 호르몬 대사와 연결된 장기의 암세포 증식을 촉진시킵니다. 그 포만감만 억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질병까지 유발한다는 거 무섭긴 하네요.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은 많아도 저항성이 생겨서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서스가 렙틴을 최대 몇 %까지 줄여줄까요?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저희가? 한 20%? 20%? 20%도 대박인 거야. 그래 20% 엄청 그러면 더 써. 30%. 30%? 시서스는 렙틴을 최대 40%까지 줄여준다는 결과가 있어요. 암세포 촉진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고 암의 위험도 예방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족하게 되면 탄수화물을 부르는 일명 탄수화물 중독과 관련된 호르몬이에요. 세로토닌 우리 기분 좋아지게 하는 세로토닌. 거 아니었어요? 행복 호르몬이잖아, 행복 호르몬. 실제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이 세로토닌과 관련된 처방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세로토닌이 모자라게 되면은 불안정감, 불안감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가짜 허기, 자꾸 먹게 되는 거구나.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탄수화물을 계속 찾게 됩니다. 시서스는 무려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10배까지 증가시켜준다는 너무 신기하다. 늙어가는 다이어트 세포를 깨우고 식욕 충동을 잡는 역할을 해요. 아니 그러면 나는 그동안 너무 행복하지가 않았네. 밤마다 맨날 라면 끓여 먹고 짜장라면 끓여 먹고 막 이랬으니까. 내 사랑과 같이 조금 더- 드셨잖아요. 박슬기 씨, 그 호칭 내 사랑을 끊어봐. 정신건강학 전문의시니까 남편이나 아내를 내 사랑으로 계속 부르는 건 어떻습니까? 내 사랑 이렇게 호칭하거든요 저희는. 근데 내 사랑 밥 먹었어, 내 사랑 뭐해 이렇게 하는데 기분 나쁠 때도 내 사랑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도움이 됩니까? 감정을 표현할 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진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상대방이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호칭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내 솔직한 감정에 맞는 표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사랑 이런 거보단 내 왼수 이게 낫다라는 거죠. 네. 봐봐. 아니에요 선생님 돌이에요? 선생님 아니세요. 저는 지금 전문의한테 라니 이 사람아. 전문의가 아무나 되는 줄 알아. 솔직하셔야 돼요. 예. 저기 체지방이고 뭐고 네. 그런 거 하지 말고 예. 선생님 병원부터 가요. 아니, 한번 내원하겠습니다 진짜로. 예, 내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디포넥틴은 아주 열심히 운동을 할 때 나오는 지방을 태우는 호르몬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게 부족하면 에너지원이 과잉 흡수되고 살이 쉽게 찌는 체질이 됩니다. 시서스가 지방분해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은 얼마나 증가시킬까요? 선생님 계속 질문하시네. 그러니까 자꾸 퀴즈를 내시네. 질응답을 좋아하시네. 우리 퀴즈에 약하지. 아, 여러분들 상담 안 받아봤어요? 상담 받으면 질문 많이 받아요. 네. 시서스는 지방분해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을 3분의 1까지 증가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렙틴, 아디포넥틴 같은 비만 호르몬은 면역 호르몬이기도 해서 호르몬이 불균형하거나 비만인 사람은 감염병에 더 취약해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돼요. 시서스 추출물을 8주일간 복용한 결과 별도 식단 조절이나 운동 없이 8주 만에 체중은 7.4kg, 체지방은 12.8%, 허리둘레는 8.6cm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어머 나 이거 뭐 체지방 12.8이 줄어요? 여기에 운동까지 하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시서스가 야생에서 자라기 때문에 반드시 식약청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인정된 원료를 그걸 확인하고 먹어야 되겠군요. 묵은 살도 날리고 질병도 예방하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일거양득 일타쌍피. 너무 좋네요. 자, 어쨌든 오늘도 건강 살리고 내 몸 건강 살리는 꿀팁 똑똑하게 잘 알아봤습니다. 아마 식구들도 우리 시저스와 함께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저스 좀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은영입니다.
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새해 목표들 잘 세운 대로 지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작심삼일로 끝나버린 건 아닌지. 예. 근데 뭐 올해 목표는 다들 건강하고 이 코로나 상황 좀 좋아졌으면 이런 바람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뭐 새해 목표가 다른 거 없었습니다. 예, 이제 엉또가 태어날 날이 진짜로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한 열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올해 목표는 뭐 새해 목표는 그야말로 순산하자 이거였는데 순산은커녕 지금 아직 소식이 없고요. 그리고 정말 막달이 되니까 살이 막 점점 찌고 있어요. 배도 너무 무겁고 그동안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실 예, 요즘 뭐 춥고 이럴 때는 밖을 못 나가고 이렇게 집에서 사부작 놀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임산부니까 제가 배가 나오고 살이 찌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이때 살이 안 찌면 그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부인이 임신해서 살이 찌는데 남편이 같이 살이 찌는지. 아니 진짜 결혼하고 출산한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부인 살찌고 임신하면은 남편도 같이 살찌고 뭐 같이 입덧도 하고 뭐 그런다 막 그러는데 약간 좀 뭐 입덧까지는 아니지만 자기도 속이 안 좋다고 막 그러고 지금은 같이 살이 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임산부가 잘 먹어야 되니까 같이 속도를 맞추고 양을 맞추다 보면 아마 남편도 찌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남자들이 또 결혼하고 나면 예, 약간 배가 나오잖아요. 인격이 조금씩 나온다 하는데 아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야식이랑 그다음에 남편이 폭식 되게 잘해요. 예, 양을 둘이 먹는데 기본 3인분이고 음식을 조금만 하거나 조금 시키면 막 저한테 성질을 낼 정도로 짜증을 부려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시켰냐고 그럴 정도로 잘 먹다 보니까 결혼 전에는 운동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복근이 뭐 완벽하게 갈라지진 않아도 약간씩 이렇게 윤곽이 보이는데 지금은 점점 D라인이 되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한테 혼나겠다. 일명 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다이어트에 실패한다고 했는데 이 호르몬을 이름도 귀엽다면 귀엽고 좀 얄밉다면 얄미운데 뚱보 호르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도 이거를 좀 잘 관리할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탄산음료를 끊어라. 탄산음료를 밥 먹을 때 같이 마시면 50%가 증가한대요. 식욕이. 그래서 우리가 왜 잘 안 먹힐 때 저 콜라 하나 주세요, 사이다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해서 시켜가지고 같이 먹으면 이게 쑥쑥 잘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식욕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식욕을 억제해 주는 거예요. 이 렙틴 호르몬이. 근데 이런 뭐 과당 이런 단 것들을 뭐 탄수화물도 그렇고 과자도 그렇고 탄산음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과하게 먹다 보면은 렙틴 호르몬을 분비하는 걸 막아가지고 식욕 억제를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좀 더 많이 먹고 포만감도 옛날에는 요만큼만 먹어도 배불렀는데 더 많이 먹게 되고 약간 이런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요즘에 탄산음료를 뚝 끊었습니다. 사다 놓던 거를 아예 일단 안 사다 놓고 그럼 안 찾게 되잖아요. 대신에 그냥 탄산수 같은 거 있죠. 과당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먹고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탄산음료를 끊어라.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통 남자분들 중에서 남편도 마찬가지인데 음식을 진짜 빨리 먹어요. 제가 먹는 속도에 비해서 너무 빨리 먹으니까 같이 빨리 먹게 되는 거예요. 왜 앞에 앉은 사람이 막 빨리 허겁지겁 먹게 되면 나도 같이 허겁지겁 먹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뚱보 호르몬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는 거는 그 렙틴이라는 게 식사를 한 지 15분이 지나야지 얘네들이 분비가 된대요. 그러니까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라는 얘기가 이것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아주 꼭꼭 씹어서 20분 이상 식사를 해야지 우리 또 이 뚱보 호르몬을 잡는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좀 천천히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뭐 포만감도 천천히 느끼는 것도 있고 살도 찌는 것도 있겠지만 또 소화불량이나 과식 때문에 또 체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렵지 않죠. 탄산음료 끊는 거, 그 다음에 식사를 할 때는 15분, 20분 이상 천천히 하는 것.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분까지 좌우하는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죠? 햇볕을 봐야죠.
요즘에는 뭐 겨울이니까 또 춥고 눈도 올겨울에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때보다 일조량이, 그리고 또 계속 집에 머물러 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조량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예, 많은 분들이 햇볕을 잘 못 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요 며칠은 또 따뜻한 날씨와 또 추운 날씨가 반복이 되면서 어쨌든 굉장히 햇살이 좋은 날들이 있었어요. 이럴 때 30분 이상 햇빛을 쐬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면서 이게 뭐냐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기분도 좋아지고 또 비타민 D, 특히 여성분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D가 풍부해야 칼슘, 뭐 뼈 이런 거, 골다공증도 예방하고 뭐 골 감소증도 예방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 비타민 D를 섭취형 영양제로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이제 햇볕을 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한 또 몸, 뼈를 위해서라도 또 기분 좋아지는 이 세로토닌 분비를 위해서라도 하루에 잊지 말고 30분씩은 햇빛을 쐬는 것, 요것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이제 우리가 호르몬을 잘 관리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게 건강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요즘처럼 밖에 좀 많이 못 돌아다니고 이럴 때는 집에서 좀 뭐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호흡 같은 거 많이 하려고 하는데, 특히 저는 이제 임신을 했고 막달이 되니까 배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과격한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또 예민하긴 엄청 예민하거든요. 자꾸 남편한테 짜증을 부리게 되는데 요가나 명상 동작들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것들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다리를 이렇게 모으고 이 골반을 잘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여기가 유연해야 아기가 내려오는 데 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고관절이 유연한 거는 진짜 뭐 임신뿐만이 아니라 여성분들에게도 남성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풀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부좌 자세로 해서 호흡이 또 되게 중요하대요. 확실히 아기한테 산소를 많이 전달해주고 그다음에 진통이 시작이 됐을 때에도 호흡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미리 그걸 연습을 하고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운 호흡법은 3초를 들이마시고 6초를 내뱉는 거예요. 코로 들이마시는. 내뱉을 때는 입으로, 들이마실 때는 코로. 그리고 복식 호흡이니까 들이마실 때는 배가 풍선처럼, 그랬다가 내뱉을 때는 그냥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이게 지금 해도 태아에게 좋은 산소를 또 공급해 줄 수 있어서 좋고, 진통이 시작됐을 때에도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굉장히 좋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배가 이제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럴 때 가장 좋은 동작은 약간 아기와 엄마의 무게를 분리해 주는 게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 자세를 하고 엎드려서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팔을 같이 쭉 뻗었다가 이렇게. 그러면 척추에 무리가 안 가면서 아기랑 약간 분리가 되니까 엄마에게도 몸이 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쭉 같이 이게 또 굉장히 기립근을 딱 잡아주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아기 무게랑 분리하는 데도 좋다고 하니까, 사실 임신 아니어도 집에서 하시면 허리를, 자세를 꼿꼿하게 하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짐볼 타는 거예요. 골반을 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렸다가 또 이렇게 반대로 원을 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앞뒤로 이렇게 쭉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면서 골반을 유연하게 하는 거죠. 벌써 숨 차요. 이제 조금만 움직이면 숨이 차요. 그리고 배를 잡고 이렇게 타면은 아기가 조금 빨리 내려오고 순산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조금 더 유연하신 분들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박쥐 자세라고 하던데 이렇게 앞으로 펴주는 거죠. 쭉. 그러면 여기가 쫙 풀리면서 엄청 시원해요.
옛날에는 이게 앞에 바닥에 닿았었는데 이제는 안 돼요. 이게 최선입니다. 예. 호흡하면서. 자,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모든 이렇게 근육들이 좀 이완이 되면서 기분도 상쾌해지고 몸도 아주 유연해지고 아마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여러분들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에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정말 많고 이렇기 때문에 쉽게 짜증나기도 하고 이게 다 우리에게 나쁜 호르몬으로 또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니까 어렵지 않은 이런 스트레칭 동작을 하루에 딱 30분만 여러분 시간 내서 하시면 기분도 좋아지실 거예요. 나를 위해서 또 내 건강을 위해서 꼭 매일매일 잊지 않고 30분씩 스트레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